내가 언제든지 가속을 원하면 엑셀에 이렇게 힘만 주면 요렇게 아마 탑승객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볼보가 이렇게 빠른 차였어? 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볼보의 순수 전기차이자 볼보에서 첫 번째로 출시한 전기차 모델, 바로 볼보 C40 리차지 모델의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볼보 C40 리차지에는 78kWh 배터리가 탑재되어 출력이 무려 408마력을 구현을 합니다. 듀얼 모터 차량이고요. 그래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356km 주행이 가능한데요. 사실 주행거리보다는 퍼포먼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델이다 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오늘 C40 리차지를 타보면서 과연 퍼포먼스가 정말로 만족스러운 차량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요. 반자율 주행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무게 배분에 있어서도 전륜구동 기반이지만 엔진을 없애고 모터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앞쪽의 무게가 52, 뒤쪽의 무게가 48, 거의 5대5 미드십 엔진 구조의 무게 배분을 만들어냈다고 하니까요. 오늘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직접 타보면서 정말로 볼보 C40 리차지는 주행 성능의 퍼포먼스가 만족스러운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볼보 C40 리차지 시승하러 가보시죠. 이제 볼보 C40 리차지에 시동을 걸어 볼 텐데요. 볼보 C40 리차지는 따로 시동을 거는 버튼이 없습니다. 그냥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 변속기를 뒤로 바꿔주시면 바로 이렇게 출발이 가능하게끔 세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버튼 눌러서 시동 거는 건 없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40 리차지에는 T맵이 순정으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리아를 통해서 목적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아리아, 콩치노 콘크리트로 안내해줘. 안내를 원하시면 안내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안내 시작.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를 설정을 했고요. 오늘 시승 코스는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거리가 거의 100km 조금 안 되는 시승 코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넉넉하게 오늘 볼보 C40 리차지를 시승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와인딩 코스보다는 오늘 직진 고속주행 코스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딩 코스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코스를 봤을 때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코스가 많기 때문에 한번 C40 리차지 고속 주행을 하면서 출력도 느껴보고요. 그리고 고속 주행 시에 소음도 여러분들께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40 리차지를 타고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이 핸들의 느낌입니다. 핸들림이 꽤나 두꺼운 편이고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가죽 소재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들을 잡았을 때 되게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기차들 보면 좀 가볍게 핸들이 돌아가는 모델들이 있고 조금 묵직하게 핸들이 돌아가는 모델들이 있는데 C40 리차지를 딱 탔을 때 첫 느낌은 핸들이 꽤 묵직하다라는 느낌을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제가 C40 리차지 처음 탔을 때 배터리 잔여량은 90%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9%인데 제가 이 차를 반납할 때 몇 프로 남아있는지도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볼보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장단점이 조금 명확한 그런 전기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풍부한 옵션이에요. 옵션이 수입 전기차 치고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듀얼 모터 기반으로 한 굉장히 넉넉한 출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78kWh의 동급 수입 경쟁차 혹은 국산 전기차랑 비교해 보더라도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큰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이냐? 바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입니다. 지금 볼보 C40 리차지의 경우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356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터리 용량은 78kWh로 상당히 큰 용량이지만 주행 가능 거리는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보통
소비자분들께서 1회 충전으로 그래도 400km는 넘어야지 좀 넉넉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볼보 C40 리차지의 경우 주행 가는 거리보다는 조금 더 출력 그리고 주행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차의 출력은 무려 408마력에 토크가 67.2입니다. 토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S350D가 61토크거든요. 근데 그 토크보다 더 높은 토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볼보 C40 리차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국내 기준으로 인증받은 것보다 실제로 출시가 돼서 이 차량을 100%까지 충전하고 주행해보면 그 인증받은 주행 거리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보통 30에서 50km 이상 더 주행 가능하게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외부 온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전기차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바로 봄이랑 가을이에요.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이 왔는데요. 현재 기온도 11도입니다. 11도면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온도예요. 따로 히터도 지금 틀지 않았고 에어컨도 틀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전기 배터리가 온전히 주행거리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바로 요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증 주행거리는 356으로 받았지만 실제로 100% 충전했을 때는 거의 400km 가까운 주행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또 엄청 추운 겨울이 되거나 엄청 더운 여름이 되면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전기차나 외부 환경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여기가 카메라가 좀 많다 보니까 고속 주행보다는 먼저 볼보의 반자율 주행부터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버튼을 통해서 한 번만 눌러주면 바로 시작이 되게 되고요. 앞차와 차간 거리는 2단계로 설정을 하고 속도는 지금 도로 상황에 맞게 좀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정이 끝났어요. 설정은 버튼 한 3번만 누르면 바로 설정할 수 있게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고, 손을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한번 떼보고 이제 볼보 C40 리차지에게 운전을 맡겨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볼보 C40 리차지 반자율 주행을 사용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전식이냐 혹은 감압식이냐, 요 부분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차를 인식하느냐, 두 번째가 궁금했던 부분이고, 세 번째는 볼보의 내연기관 혹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들에 비해서 이렇게 가속을 할 때 훨씬 더 스무스하게 가속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 부분까지 이렇게 3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감압식인지 정전식인지부터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놓고 반자율 주행을 사용하다 보면 15초에서 30초 정도 지나면 이렇게 계기판에 스티어링 휠 고정, 볼보는 스티어링 휠 고정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핸들을 안 잡으면 이렇게 경고음까지 뜹니다. 이때 한번 잡아 볼게요.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 인식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정전식인지 감압식인지 확실하긴 모르겠습니다. 좀 더 주행을 해볼게요. 네,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고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지금 또 경고가 울렸어요. 그래서 한번 터치해 볼게요. 정전식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터치를 했는데 바로 또 인식이 됐거든요. 네, 조금 더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터치해 볼게요. 살짝 터치했을 때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잡고 살짝 흔들면, 네, 감압식인 것 같아요. 정전식은 아닌 것 같고, 네, 살짝 터치해서 연장이 되진 않고 살짝 잡아서 약간 이렇게 흔들어 주거나 확실한 압력을 주어야만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 코너인데도 아주 매끄럽게 코너링을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로 흐름이 조금 원활해져서 속도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0부터 100까지의 가속 성능은 4.7초입니다. 볼보 C40 리차지의 제로백이라고 부른 그 성능은 무려 4.7초입니다. SUV가 4.7초면 정말 빠른 거예요. 그래서 가속을 해보면 제 차보다는 확실하게 훨씬 더 빠릅니다. 가속이. 이거는 절대 내연기관이 뛰어넘을 수 없는 전기차와의 정말로 큰 갭이에요. 전기차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밟자마자 토크가 다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일상 주행에서 408마력이란 높은 수치가 필요할까 싶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시고 이렇게 가속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가속 성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볼보 하면은 운전의 재미, 뭐 스포츠성 이런 부분보다는 안전에 많이 특화가 된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로 오면서 물론 기존에 갖고 있던 안전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기다 이런 4륜구동 고출력을 넣으면서 운전의 재미까지도 조금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전이 재밌으려면 출력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 당연한 부분이고, 그리고 무게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내연기관에서는 뭐 미드십이나 포르쉐 911과 같은 RR 구조를 제외하고는 다 엔진이 앞에 있어서 굉장히 무게중심이 앞쪽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특히나 전륜구동 차량의 경우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엔진을 없애면서 차에서 가장 무거운 부품인 배터리가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시트 밑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 배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40 리차지의 경우 전륜 기반의 4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런데 무게 배분이 앞에가 52, 뒤에가 48, 거의 5대5 비율로 무게 배분을 맞췄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해요. 사실 5대5 무게 배분 같은 경우에는 뭐 포르쉐 박스터, 아우디 R8 같은 미드십 차량에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무게 배분인데, 전기차에서는 또 이렇게 배치를 통해서 이런 만족스러운 무게 배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C40 리차지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출력적인 부분은 대부분 만족하실 거예요. 4륜구동이니까 트랙션도 안정적일 거고, 그리고 출력도 높으니까 전혀 퍼포먼스적으로 문제가 없겠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역시나 발목을 잡는 건 이게 400km만 넘었다면, 인증 주행거리를 400km만 넘게 인증을 받았더라면 정말로 매력적일 텐데, 그렇다면 왜 이 차는 78kWh라는 커다란 배터리 용량을 넣었음에도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를 넘기지 못했을까? 물론 인증 기준입니다. 실제 주행거리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볼보 C40 리차지랑 XC40 리차지는 78kWh라는 배터리를 넣었는데 왜 이렇게 주행거리가 안 나왔을까라고 고민해보니까 이 볼보 C40 리차지의 플랫폼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볼보 C40 리차지에 들어가 있는 플랫폼은 볼보 소형차들에 적용되어 있는 CMA 플랫폼입니다. CMA 플랫폼은 C40 리차지, XC40 리차지, 그리고 현재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XC40에도 적용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볼보에서는 뭐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어필은 하지만 명확히 얘기하면 100%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에요. 뭐 아이오닉5나 기아 EV6에 적용되어 있는 이 GMP 플랫폼처럼 100% 전기차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두루두루 내연기관에도 쓰이고 전기차에도 쓰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100%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배치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배터리를 꽉꽉 채워넣긴 했지만 주행거리 효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C40 리차지의 특이한 부분 하나는 이제 2열 시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센터 터널 이렇게 봉긋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 전기차는 여기가 플랫 플로어, 평평하다라고 많이 보시는데, 물론 100%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기도 하지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요 센터 터널 안에도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꽉꽉 채워 넣어서 조금 요 소형 SUV지만 78kWh라는 굉장히 커다란 배터리를 수납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급 소형 SUV 전기차들을 보면 C40 리차지가 얼마나 커다란 용량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EQA, 뭐 최근에 나온 쉐보레 볼트, EUV, EV, 그리고 아이오닉5나 EV6 등등등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배터리 용량이 가장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78kWh보다 더 높은 배터리를 가진 소형 SUV, CUV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볼보 C40 리차지가 싱글 모터를 선택했었더라면 주행 가는 거리가 더 길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볼보 C40 리차지는 싱글 모터를 선택하지 않고 과감하게 듀얼 모터를 선택하면서 출력을 더 높였고 안정성을 더욱더 높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브랜드의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싱글 모터를 선택하는 건 주행 거리를 조금 더 늘리고 퍼포먼스를 조금 낮추고 이런 방향이고, 듀얼 모터를 선택하는 건 주행 거리를 조금 낮추지만 그 대신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고 안정적인 전기차의 트랙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전기차를 산다면 전륜구동 혹은 후륜구동을 사지 않고 무조건 4륜구동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 바로 이렇게 토크가 쏟아져 나와요. 가속감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륜으로만 이렇게 급가속을 한다든지
후륜으로만 급가속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슬랩이 일어난다거나 조금 뒤가 털린다거나, 제가 시승하면서 그런 걸 몇 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전기차, 특히나 이렇게 출력이 높은 전기차는 꼭 4륜구동으로 구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연기관에 있어서는 꼭 4륜구동이어야 돼 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를 여러 대 타보니까 전기차는 여러모로 고려해 봤을 때 4륜구동이 물론 주행거리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지만 4륜구동이 여러모로 매력적인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옵션적인 부분, 아까 옵션이 많은 게 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비게이션 안에는 T맵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누구, 아리아 이렇게 부르면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아리아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볼보에서 좋아하는 플루도 기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플루는 이렇게 음성으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아리아, 태연의 INBU 틀어줘. 태연의 INBU 들려드릴게요. 네, 요렇게 음성으로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바로 이렇게 운전 중에, 사실 휴대폰 조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꼭 내가 곡명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더라도 아리아, 신나는 클럽 음악 좀 틀어줘. 조시 685 제이슨 데룰로 방탄소년단 외 한 명의 세비지 러브 들려드릴게요. 신나는 음악 틀어달라고 했더니 세비지 러브를 틀어준대요. 요렇게 음성으로 뭐 어떤 노래든 요청해도 아리가 아주 스마트하게 이렇게 음악을 재생해줍니다. 뭐 DJ랑 함께 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리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쓰시면 정말로 다양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T맵과 아리의 아주 환사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있습니다. 아리야, 근처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알려줘. 가는 길에는 전기 충전소가 없어 가까운 전기 충전소를 찾았어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 제일 가까운 건 922m의 파주 신세계 아울렛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차를 타다 보면 충전소, 물론 집밥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어디 모르는 길을 간다던가 여행을 간다던가 했을 때는 충전소를 찾는 게 또 일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주행하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찾는 것도 위험하고, 그런데 이렇게 음성으로 바로바로 찾아주니까 T맵이랑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가속했을 때 이제 소음적인 부분, 주행할 때 풍절음, A필러를 통해서 들어오는 풍절음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물론 100km까지는 풍절음이 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100km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풍절음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노면 소음보다는 조금 풍절음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크게 신경 쓰이진 않으나 이렇게 바깥에서 바람을 맞아서 들어오는 풍절음은 조금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풍절음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지금 창문을 열어보면 원래 이 정도 소음인데 창문을 닫으면 이 정도로 소음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 소형 SUV에서 정말로 높은 정숙성을 우리가 기대하진 않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소형 SUV란 걸 감안했을 때는 괜찮은 정도의 소음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따로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차 자체가 조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릴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신경이 좀 많이 써요. 그게 전기차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뭐 내연기관 차량들은 엔진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외부 소음이 크게 와닿진 않는데, 전기차는 워낙 이 차 자체가 조용하다 보니까 좀만 달려도 생각보다 바깥 소리가 많이 들어오네,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이 찾으시는 옵션들 중에서 세 가지가 빠져 있어요. 첫 번째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고, 두 번째는 통풍 시트가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소형 SUV에서 많이 제공되는 건 아닌데 뒷좌석 시트 각도 조절이 안 돼요. 사실 이 부분은 수입 중형 SUV를 가더라도 뒷좌석 각도 조절 안 되는 차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인 걸 감안해 봤을 때는 뭐 없어도 뭐 그렇게 서운한 건 아니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통풍 시트 이 부분은 요즘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그런 옵션인데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승차감은 방지턱, 지금 이 차가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거든요. 휠이 되게 커요. 전기차 치고 그냥 20인치가 기본이에요. 따로 휠 인치를 내릴 수도 없고 더 올릴 수도 없습니다. 전기차의 기본으로 휠을 20인치 넣은 건 정말 이것도 과감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C40 리차지는 쿠페형 SUV라서 스타일리시함이 가장 중요한 차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20인치 휠을 조금 더 스타일리시함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넣은 것 같은데,
사실 효율이 중요한 전기차가 20인치를 과감하게 선택했다라는 거 정말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네. 멋을 위해서 효율을 포기했다. 그래서 아마 주행거리가 좀 더 낮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휠 인치를 큰 거를 20인치가 4짝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게도 무거워지고 그리고 효율도 떨어지는데 과감하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C40 리차지는 주행거리보다는 다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라는 게 타면 탈수록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가속력은 너무 매력적인데요. 근데 따로 뭐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건 없고 패들 시프트도 없어요. 패들 시프트가 없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패들 시프트 없으면 원페달 드라이빙 안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는 따로 여기 중앙 모니터에서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직관성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타 브랜드는 패들 시프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감도 조절도 하고 또 마이너스 패들 시프트를 쭉 당기면 뭐 I 페달, 뭐 원 페달 드라이빙 모드가 바로 직관적으로 켜지긴 하는데 볼보는 아예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되고 따로 회생제동 감도 조절까지는 안 됩니다. 그냥 원 페달 드라이브 모드를 끄거나 켜거나 이렇게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시동은 어떻게 끄느냐면 그냥 피해 놓고 문을 열고 내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이 타고 있는데도 시동을 끄고 싶다 하시면 여기 오디오 쪽 보시면 버튼이 동그란 버튼이 큰 게 있습니다. 요거를 꾹 2초 이상 누르면 팝업이 떠요. 차량 전원 끄기. 아마 요 카메라에 나올 것 같은데 차량 전원이 꺼집니다. 전원을 다시 켜려면 콘솔 재생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그래서 전원 끄기. 요렇게 시동을 끄셔도 돼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피해 놓고 문을 여셔도 꺼지고 아니면 요 동그란 버튼을 꾹 2초 이상 눌러도 전원이 꺼집니다. 이번 시승 행사에는 C40 리차지 실버 컬러와 블루 컬러 두 가지 외장 컬러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이 화이트 외장 컬러에 C40 리차지가 있습니다. 저도 화이트는 오늘 처음 보거든요. 근데 아마 화이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화이트의 외장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화이트가 확실히 깔끔하긴 하네요. 화이트를 처음 보니까 왜 많은 분들이 화이트를 가장 선호하시고 화이트 컬러가 인기가 많은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보니까 역시나 블랙 앤 화이트 투톤 조합이 진리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C40 리차지는 투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루프가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컬러도 그렇긴 한데 화이트를 선택했을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대비가 되다 보니까 알루미늄 휠과 화이트 바디 그리고 블랙 루프까지 와 측면부 보세요. 와, 실버 컬러도 예쁘고 블루 컬러도 예뻤지만 제가 산다면 무조건 화이트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약간 펄감도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예쁘네요. 약간 다이아몬드 화이트 펄 같은 그런 화이트 외장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인치 휠은 효율을 위해서 조금 포기한 부분이 있지만 확실히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스타일리시함을 위해서는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차의 스타일리시한 외관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에서 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0인치를 넣은 거는 정말 박수를 받아 마땅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휠 디자인도 공기역학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여기 블랙 부분이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멀리서 보면 그냥 5스포크처럼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공기역학 개수를 낮추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한 흔적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휠 디자인도 너무나 멋지고 자세히 보니까 역시나 펄감이 있어요. 지금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여기 되게 반짝반짝한 그런 펄감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멀리서 봐도 펄감이 한눈에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XC40 리차지랑 큰 차이점은 여기 사이드 스커트 바로 위쪽에 이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볼륨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안쪽으로 깎으면서 여기 위쪽을 조금 더 볼륨감 있게 형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쿠페형 SUV로서 스타일리시함을 갖추게 되는 요소들이 아닌가.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데 이 모습, 여기는 다 블랙입니다. 여기는 다 블랙이고 여기는 딱 중간 부분은 다 화이트, 하단 부분도 다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배열이 너무 멋집니다. C40 리차지 하이라이트는 또 리어뷰잖아요. 리어뷰 진짜 멋있습니다. 리어뷰가 멋있게 느껴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제가 느꼈을 때 일단은 이 매끈한 C필러 라인, 쿠페형이죠. 쿠페형 SUV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있는 테일라이트입니다. 테일라이트가 디귿자이면서도 변형된 테일라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테일라이트가 점등되는 것도 정말로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서 점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일라이트,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입니다. 보통 소형 SUV에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를 달지 않거든요. 그런데 C40 리차지는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까지 이렇게 멋스럽게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는 미적인 부분도 담당을 하지만 기능적인 부분까지도 담당을 해요. 공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기 때문에 이 틈 사이로 빠져나가서 리어 와이퍼가 없긴 하지만 빗물이 떨어졌을 때 물을 이렇게 튕겨내는 역할도 하고,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해서 조금 더 다운포스를 만들어주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실제 슈퍼카처럼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다운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같이 출시된 XC40보다는 확실히 공기역학계수에서 이점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78kWh 배터리 용량이라고 하더라도 주행 가는 거리가 XC40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볼보가 쿠페형을 많이 만들진 않았잖아요. 세단도 그렇고 SUV에서도 사실 최초로 보여지는 쿠페형 SUV거든요. 그런데도 디자인을 정말로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는 이렇게 버튼으로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그 트렁크 공간은 소형 SUV라서 뭐 엄청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세그먼트인 걸 감안했을 때는 이렇게 폭이 넓진 않아요. 이 폭이 좌우 너비가 넓진 않고 깊이는 좀 깊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이렇게 수납을 좀 더 할 수 있고, 충전기도 들어가 있죠. 충전기는 긴급 충전기인 것 같은데 220V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220V 단자가 있어요. 220V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하시면 안 돼요. 단독주택이나 내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만 220V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파트에서는 입주민 동의를 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쓰기라는 쉽지 않죠. 안전 삼각대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뒷좌석 폴딩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기차는 또 프렁크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프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가스실 리프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돼 있네요. 양쪽에 있어요. 심지어 가스실 리프터가 좌우에 하나씩 있고, 커버도 있습니다. 프렁크 커버도 있고, 프렁크는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놀라운 부분은 이건 트윈 모터예요. 싱글 모터가 아니라 트윈 모터, 듀얼 모터인데도 프렁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크기도 뭐 넉넉한 편입니다. 이렇게 운동화 한 3-4개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워시액 주입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따로 독일차처럼 뭐 외부로 빼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따로 이렇게 뭐 방음 처리라든지 마감 처리가 되어 있진 않네요. 그냥 딱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닫을 때는 이렇게 세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복귀할 때는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를 한번 켜보고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정을 눌러서 여기 주행이 있어요. 주행 메뉴를 누르면 여기서 다양한 주행 기능들을 켜고 끌 수가 있어요. 파일럿 어시스트, 핸들 조향 어시스트도 켤 수도 있고, 지금 다 켜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원페달 드라이브 모드가 있죠. 원페달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켜주시면 되고, 따로 감도 조절은 안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스티어링 감도도 있어요. 요걸 한번 켜보고, 이 두 개를 켜보고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느낌이 다른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복귀하는 길은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를 켜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을 하다가 엑셀에서 발을 딱 떼면 확실하게 회생제동이 확 걸립니다.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를 끈다고 해서 회생제동도 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회생제동의 감도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를 끄더라도 회생제동은 작동하지만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를 켜면 그 회생제동의 세기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내가 주행을 하더라도 조금 더 배터리 소모량이 적게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회생제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 그 세기가 다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의 설정을 바꿨습니다. 무거운 스티어링 휠로 바꿨는데요. 원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티어링 휠이 무게감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조금 더 무거워졌어요. 그렇게 잡아서 돌리기가 힘들다, 너무 무겁다 싶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핸들이 가벼운 것보다는 좀 무거운 걸 선호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설정도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올 때와는 달리 갈 때는 살짝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퍼를 이렇게 작동하더라도 와이퍼 소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볼보 차량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제 워시액을 뿌리잖아요. 워시액을 뿌리면 저 앞에 고정되어 있는 노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워시액 한번 쏴볼게요. 워시액을 쏘면 와이퍼에서 이렇게 워시액이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와이퍼에서 워시액이 분사됐을 때 장점은 워시액을 좀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깔끔하게 닦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주행에서 와이퍼를 닦더라도 조금 더 깔끔하게 닦여진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제가 C40 리차지를 직접 타보니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출력적인 부분이요. 확실히 제원상에 나와 있듯이 408마력의 토크 67이라는 그 수치는 확실하게 운전자에게 내가 정말 강력한 차를 타고 있구나, 내가 언제든지 가속을 원하면 엑셀에 이렇게 힘만 주면 요렇게 아마 탑승객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볼보가 이렇게 빠른 차였어? 볼보가 이렇게 파워풀해? 라고 탑승객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반전이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상적인 부분은 승차감 부분이었어요. 승차감, 고속 주행할 때도 승차감이 괜찮았지만 저속에서 방지턱을 넘을 때 소형 SUV 치고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직접 타보니까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볼보 C40 리차지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시승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남아있는 배터리 잔여량은 66%입니다. 아까 아리가 65% 남을 거라고 했는데 1% 더 남았어요. 66%를 남기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90%에서 출발했는데 오늘 100km 정도 주행했을 때 줄어든 배터리 양은 24%가 줄어들었어요.